자, 챔스 첫 번째 경기. 이제 클리프 브리어 대 모나코. 자,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포 한 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한 명.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, 그리고 키퍼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러면서 비교적 지금 모나코의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입니다. 자, 우선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챔스에서는 줄곧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좀 보였고,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, 레인저스를 다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두 팀 상대로 1, 2차전 모두 승리를 좀 거두며 생각보다는 무난히 본선에 진출한 그렇죠 클리프 브리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좀 전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력은 여전히 좀 좋고, 그리고 이제 챔스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좀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한 그런 좀 브리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좀 기록 중이고, 이제 직전 경기 오세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현재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페이스가 좀 괜찮은 그런 모나코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적극적인 이제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공격 템포나 이제 전환 속도가 이제 양 팀 다 좀 빠르다 보니까 공격으로 전환될 때는 더더욱 좀 템포가 좀 빨라지며 이제 스피디하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제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다이나믹하게 이제 흘러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그런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물론 이제 전력 면에서는 모나코가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나코가 지금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, 그에 반해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거의 매번 지금 승리를 좀 거둘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가 이제 생각보다는 꽤 크게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지금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골로빈을 좀 비롯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모나코의 그런 주축 코어들의 결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브리어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낫지 않을 좀 더 이제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 그런 차이, 그리고 모나코의 그런 주축 코어들의 그런 결장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리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리어 프랜스 쪽 보는 경기,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대 레버쿠젠. 자,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이제 한 명 결장,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한 명,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행진이 끊겼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주춤하게 된 그런 코펜하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테나흐 체제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며 좀 주춤했지만, 근데 이제 근래 이제 슐만트 감독이 좀 새로 부임한 후 이제 첫 경기를 좀 치렀는데, 이제 그 경기에서 상승세인 프랑크푸르트를 좀 꺾으며 이제 좋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직접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이제 레버쿠젠이 수적 열세 좀 놓였음에도 리드를 좀 잘 지켰고, 이제 후반 막판에는 세기골을 좀 넣으며 이제 2점차 승리를 이제 좀 거두게 되었죠. 자, 그러면서 이제 슐만드 감독 좀 체제에서의 그런 좀 첫 경기, 이제 좀 경기 내용이나 이제 결과 모두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좀 성과를 좀 만들어낸 그런 좀 직전경기의 좀 레버쿠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비록 뭐 이제 휴먼트 체제로 좀 전환된 후 이제 한 경기밖에 안 치른 레버쿠젠이긴 하지만, 그럼에도 이제 테나흐 체제보다는 확실히 좀 경기력이나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가 더 좋아진 게 보였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고,
그리고 코펜하겐 역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제 대체로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해 공격 흐름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다만 그래도 지금 뭐 코펜하겐보다는 뭐 레버쿠젠이 뭐 경기력 면에서 이제 더 기대치가 높고, 그리고 만약에 뭐 화력준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더 이제 우세할 만한 팀은 좀 레버쿠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버쿠젠이 이제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게다가 지금 뭐 코펜하겐보다는 뭐 레버쿠젠의 좀 전력이 이제 더 이제 앞선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이제 슈만트 체제 좀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서 이제 직전 그런 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이제 승리한 것을 이제 승리해서 이제 좀 올라온 그런 좀 기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 승 쪽 보는 경기.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맨시티 대 나폴리. 자, 일명 이제 덕배 더비라고 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맨시티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는 시즌에는 이제 나폴리로 이제 가서 이제 덕배가 좀 경기를 좀 뛰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덕배 더비가 된 그런 이번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루시, 세르키, 그리고 코바치치, 그리고 이제 아이트 누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러면서 현재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루카쿠, 롤라마니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직전만 해도 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탔지만 그래도 A매치 휴식기 이후 맨유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인 그런 좀 맨시티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그런 맨시티의 그런 좀 직전, 그 좀 맨유전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좀 보이지 않을까, 그런 좀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생기게 좀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후 이제 3경기를 좀 치렀는데 이제 3경기 다 지금 승리를 좀 거두면서 전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확실히 시즌 초반부터 이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 좀 나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, 이제 덕배가 이제 합류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라인업에서의 그런 좀 무게감도 이제 더 커졌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맨시티가 이제 직접 뭐 맨유전을 좀 통해 공격이 살아난 거와 더불어 이제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좋아진 점 및 공격과 이제 수비 라인과의 간격 유지가 잘 되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지금 기대해 볼 만하고 그래도 이제 나폴리와의 좀 중원 싸움에도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물론 이제 나폴리가 뭐 세리아 내에서는 중원이 막강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맨시티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중원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나폴리가 이제 열세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맨시티가 좀 중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자, 물론 이제 나폴리가 뭐 현재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원정 득점력도 좀 좋다 보니까 네, 이제 뭐 맨시티 상대로도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져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원정에서는 뭐 2경기 연속 지금 뭐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확실히 공격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. 네. 자, 다만 이제 그럼에도 뭐 현재 공격이 살아난 그리고 또 맨시티가 그래도 공격에서도 더 이제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런 점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홈에서 맨시티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맨시티가 이제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나폴리의 그런 연승 행진을 좀 저지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경기는 전 맨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본다고 하면은. 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.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조금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
확실히 좀 직전 이제 맨유전을 좀 통해서 이제 반등을 좀 반등에 성공한 좀 맨시티다 보니까 그런 기세를 이제 나폴리 전에서도 충분히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맨시티 승에 어드바를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갈라타사라이. 일단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이제 지금 팀 내 핵심 포워드인 오시멘이 결장 중인 거쪽 갈라타사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3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슐만트 감독이 새로 부임한 레버쿠젠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삐끗하게 된 그런 좀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르키예 리그 개막 후 이제 현재까지 전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추가로 지금 3월 말에 베시타시한테 진 경기를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현재 이제 굉장히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뭐 6개월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쪽 갈라타사라이인 만큼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제 쭉 이어가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경기는 네,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, 자, 그래도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. 자, 그리고 지금 두 팀 모두 현재 이제 전진성 및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침투, 컵백 이제 그건 좀 다양한 그건 좀 공격 패턴이 좀 패턴을 좀 잘 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점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두 팀 다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창출하면서 확실히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. 내가 뭐 간단히 말하다 보면은 그냥 확실히 좀 템포 빠르면서 뭐 양 팀 다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에너지 레벨 또한 좀 좋다 보니까 후반으로 이제 간다고 해도 이제 기존의 그런 빠른 템포를 잘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뭐 확실히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난타전 양상으로도 이제 충분히 좀 이어질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. 자,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직전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해 이제 기세가 이제 수그러든 점과 더불어 이제 현재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갈라타사라이에 비해 이제 크게 우세한 부분이 없고, 그리고 현재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6개월 가까이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제 아무리 프랑크푸르트가 홈이라고 해도 현재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갈라타사라이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프랑스 쪽 보는 경기 내지 3.5라고 해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팀 모두 확실히 지금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고, 그리고 이제 득점이 좀 폭발할 만한 요소가 이제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뭐 기준점이 3.5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스포르팅 대 이제 카이라트. 자,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, 또 수비수 1명, 또 키퍼 1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주전 키퍼 및 이제 서브 키퍼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서드 키퍼가 이제 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카이라트다 보니까 확실히 키퍼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약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후방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도 커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.
자,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, 그 요케레스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며 이제 기대 이상의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스포르팅의 그런 공격진 구성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곤살베스 그리고 트린캉 그리고 켄다 등 여전히 좀 좋은 공격진을 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잘 좀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셀틱을 꺾고 본선에 진출하며 이제 큰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그 시리즈에서 이제 셀틱을 좀 꺾은 것뿐만 아니라 그 셀틱 상대로 1, 2차전 모두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였어요. 네. 자, 그만큼 확실히 좀 카이라트의 그런 좀 수비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던 그런 좀 직전 그런 좀 셀틱과의 좀 시리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스포르팅이 홈에서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, 이제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려서 두 줄 수비를 좀 구축해 이제 최대한 버티면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을 좀 통해서 한 방을 노리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탑독 대 이제 언더독의 그런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만한 그런 좀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러다 보면은 당연 뭐 스포르팅이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통해서 전개를 하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는 보지만, 다만 지금 이제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인 만큼 카이라트의 그런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카이라트의 수비를 이제 스포르팅이 잘 공략할 거다,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물론 이제 확실히 뭐 스포르팅의 공격이 뭐 이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케레스가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고, 그리고 지금 이제 카이라트의 그런 좀 수비 조직력이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스포르팅이 뭐 득점기에는 더 많이 좀 만들되 그게 이제 득점으로까지 이제 쉽게 좀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스포르팅이 공격에서 이제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좀 염두할 만한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래도 뭐 양 팀의 큰 체급차를 좀 고려하고,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이 이제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쪽은 이제 스포르팅이라고는 보여지지만, 그렇다고 뭐 현재 카이라트 상대로 스포르팅이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여 대승을 좀 거두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카이라트 3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. 카이라트의 3프랜스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3.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확실히 지금 현재 뭐 카이라트가 스포르팅 상대로 이제 골을 넣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포르팅이 4골 이상을 좀 넣냐 못 넣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좀 갈릴 수가 있는데, 저는 뭐 제 아무리 뭐 스포르팅 좀 홈이라고 해도 뭐 현재 좀 카이라트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해서 이제 4골 이상을 좀 넣을 거다, 이렇게 좀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거는 3.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이라트 3프랜 승, 3.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바르셀로나. 자,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영입한 이제 위사가 이제 결장 중이고, 그리고 램지 또한 이제 좀 결장 중에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로 좀 이적을 했고, 게다가 이제 이번에 영입한 이제 위사까지 좀 빠졌다 보니까 현재 뉴캐슬의 좀 공격진은 많이 좀 약해진 상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야말, 가비, 이제 발데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일단 이제 프랭키 더용이 다시 좀 출전을 하는 거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야말이 좀 빠진 거는 뭐 바르셀로나의 좀 공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사교이 좀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
자,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후에 이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3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주춤하다가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시즌 첫 승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자, 다만 근데 이제 이긴 거와는 별개로 이제 경기 내용은 썩 좋지 못했던 그좀 뉴캐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시즌 첫 승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경기 내용은 좀 많이 안 좋고, 특히 이제 직전 울버햄튼전에서도 공격에서 많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야마를 좀 비롯해 이제 주축 선수들이 이제 다수가 좀 결장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이제 6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발렌시아전에서는 이제 레반도 그리고 하피냐 그리고 이제 페르민 로페스가 전부 이제 멀티골을 좀 기록하면서 좀 생각보다는 이제 되게 좀 손쉬운 승리를 좀 거뒀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만큼 확실히 야말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뭐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좀 건재하고, 특히 좀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좀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만들면서 굉장히 좀 다채로운 좀 공격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직전 발렌시아 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바르셀로나가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볼 점유율을 더 좀 높게 가져가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. 그리고 지금 뭐 야말이 뭐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하피냐, 뭐 레반도프스키, 그리고 이제 페란 토레스 등 이제 뉴캐슬에 비해 공격진이 좀 강하면서 옵션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비교적 공격에서는 더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금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삭이 리버풀로 좀 떠났고, 이제 이번에 뭐 영입한 위상도 이제 부상으로 인해 현재 결장 중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공격진이 많이 좀 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이런 뉴캐슬의 뭐 공격진이 뭐 제 아무리 이제 바르셀로나가 야말이 좀 빠졌다고 해도 그런 바르셀로나와의 그런 공격진과 좀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꽤 큰 편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뉴캐슬의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매 경기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며 이제 득점 기회 창출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수비가 안 좋은 울버햄튼 상대로도 홈에서 단 한 골밖에 못 넣으며 답답한 공격을 좀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뉴캐슬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를 이제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헤베는 지금 바르셀로나 쪽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점을 지금 다 이제 고려를 해도 현 상황에서 그래도 뉴캐슬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다라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좀 헤베가 뭐 바르셀로나가 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이 경기는 봤을 때. 자,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뉴캐슬이 뭐 지난 시즌과는 달리 이번 시즌은 좀 너무 좀 맛이 갔기 때문에, 게다가 아직까지는 뭐 반등할 그런 좀 기미도 잘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요거는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. 그 외 경기는 이제 저녁에 있을 이제 뭐 아침 경기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제 나프 FC 대 이제 메가스 FC. 자, 요거는 저는 그래도 메가스 FC 쪽 보도록 할게요. 네. 아무래도 양 팀의 그런 좀 전력 차가 좀 큰 그런 좀 매치업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메가스 FC 승 쪽 보는 경기. 그리고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뭐 참고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 원정 경기다라고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립구장에서 치러지는 경기, 이제 카야 FC 대 이제 템파인스 로버스. 네,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야 FC 프랜스 쪽 보는 경기. 네,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툼 유나이티드 대 이제 포항 경기. 자, 요거는 저는 네, 포항 승무 쪽을 좀 보는데
아무래도 이제 요거를 포항 승만 쪽 가져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이제 큰 경기일 수 있다 보니까 차라리 요거는 포항 사이드를 그냥 무작정 보기보다는 차라리 햄무나 무승부 쪽에서 이제 골라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나은 매치업이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포항 햄무 월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, 네, 요 경기도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보드로 할게요.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는 뭐 아침 3경기로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위주로 이제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